2005년 서울 신정동. 그해 여름과 늦가을 두 달에 걸쳐 여성 2명이 차례로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정교하게 묶인 결박, 특이한 매듭 방식. 그로부터 1년 후 2006년 5월 신정동 근처에서 또 한 번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여성이 흉기로 위협당한 뒤 다세대 주택에 반지하로 끌려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고 서둘러 위층으로 도망쳐 신발장 뒤에 몸을 숨깁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 기묘하게도 신발장에 붙어있던 엽기토끼 스티커였죠. 이 장면은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뤄지며 엽기토끼 사건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20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신정동 살인사건. 최근 마침내 이 사건의 범인이 특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2024년 말 경찰은 보관 중이던 증거물을 최신 기법으로 재감정합니다. 그 결과 두 사건에서 나온 DNA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국내 어떤 DB와도 일치하지 않아 범인은 기존 수사망 밖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23만 명에 달하는 대상을 분석하고 1,500여 명의 DNA를 직접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사 대상을 사망자까지 확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 당시 신정동 인근 빌딩 관리인이던 60대 남성 장모 씨가 핵심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그는 이미 2015년에 사망한 상태. 경찰은 그가 생전에 이용한 병원 40곳을 일일이 조사해 보관 중이던 검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건 현장의 DNA와 완전히 동해 20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신정동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이 마침내 특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범인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던 엽기토끼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두 사건은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이 두 사건을 무관하다고 단정한 이유 중 하나는 엽기토끼 사건의 범인이 신정동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 이미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즉 물리적으로 두 사건이 연결될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시선도 존재합니다. 패턴이나 주변 환경을 보면 정말 완전히 무관한 걸까? 단독범 맞을까? 다른 미확인 인물이 사건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물론 장 씨가 직접적인 범인이라는 점은 DNA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라 그 주변 인물들,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당시 같은 지역을 드나들던 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남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엽기토끼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 해도 사건 당시 분위기나 정보가 어떤 형태로든 공유됐을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사건의 공포가 오래 지속된 만큼 자연스럽게 생겨난 부분이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신정동 사건. 범인은 밝혀졌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사건의 모든 퍼즐이 완전히 맞춰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신정동 사건과 엽기토끼 사건은 정말 완전히 무관한 걸까요? 아니면 조사 과정에서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